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우의 수라고 하는 파트부터 진행할 건데요.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조금 잘 볼 거야. 자, 책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옆에 개념 노트 있죠. 자,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내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거기 밑줄 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내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치? 그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경우의 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횟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니? 내가 원하는 이 사건이라는 상황이 몇 번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했겠지만, 자, 주사위.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얘들아? 6가지죠. 맞습니까? 면이 몇 개 있죠? 6개 있죠?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총 6개 존재하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조건을 붙여볼게. 자,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건데, 내가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가 소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뭐 있어요? 2하고 3하고 5가 있죠. 그럼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되겠죠. 아, 그러면 주사위라는 것과 소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 3가지다라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찾아보겠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법칙인데요.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다 했던 거지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건데요. 히터 잠깐만 좀 내릴게요. 추우면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합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오늘 지각한 민서가, 자, 서울에서부터, 자, 부산까지 가고 싶어요. 자, 부산까지 가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비행기로 갈 거야. 비행. 자, 비행기로 가는 건 3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민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여기 있는 3가지와 4가지와 2가지를 다 더하겠죠, 보통. 그쵸? 맞아요? 우리가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거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서 차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선생님, 차에 타다가 기차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말고. 알겠지? 자, 그러면 결국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의 경우는 우리가 뭐 하자? 더해서 셈을 하자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결국 3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현우가 총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 파트가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인데요. 순열을 풀든 조합이라는 걸 풀든 우리가 자, 이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첫 번째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곱에 대한 법칙을 볼 거야. 자, 곱에 대한 법칙을 볼 건데, 자, 오늘 사용한 현욱이를 기준으로 할게. 자, 현욱이가 지방대를 붙어서 소개팅을 가기로 했어. 좋아. 자, 현욱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자, 현욱이가 왜? 옷을 입을 건데, 자, 처음에 모자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고 할게. 자, 그럼 현욱이가 소개팅 룩으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당연히 얘와 얘를 곱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치? 맞니? 왜냐면 순서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자라는 순서쌍, 상의, 그리고 하의라는 순서쌍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가 옷을 다 입어야 나갈 거 아니야. 그치? 현욱이 모자만 입고 소개팅 나갈 거야? 좀 난감하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거고, 우리가 그런 사건일 때는 주어진 경우의 수를 다 뭐 할 거다? 더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를 다 곱하게 되면 결국 몇이야? 24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주어진 사건들을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곱하시면 돼요. 알겠니? 근데
근데 순서상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거 그냥 뭐해라? 더해버리시면 됩니다. 알겠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도 했겠지만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돼.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법칙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고배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 감으로 익히셔야 돼요. 너네 이거 봤을 때 내가 합의 법칙이라는 말 안 했어도 이거 더할 생각 했잖아. 그치? 맞아? 내가 이거 고배 법칙이라는 말 안 했어도 너네 이거 곱할 생각 했잖아. 그치? 그 감을 좀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고3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못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기본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하고 수능할 겁니다. 자, 1103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5개, 지하철 노선 2개가 있을 때 자,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간다.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죠. 갈아타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많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0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06번. 1106번 뭐라고 돼 있어? 1부터 20까지 있는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4의 배수하고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하자. 또는, 그 다음 몇의 배수라고 돼 있어? 5의 배수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직접 세는 거 바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4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어? 4개 있죠. 아, 죄송해요. 5개 있죠. 4, 5, 20. 그치? 자, 그 다음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몇 개 있어? 4개 있죠. 맞아요? 그럼 총 9개라고 하면 돼, 원준아? 아니죠. 왜? 각각의 사건에 뭐가 있어?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치? 맞니? 그게 몇일 때야? 4, 5, 20일 때죠. 그치? 20의 배수 몇 개 빼야 돼? 1개를 빼셔야겠죠. 그럼 총 몇 개가 된다? 아, 8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8번 보도록 할게요. 1108번. 자, 아무래도 여러분도 중2 때 해서 알겠지만 경우의 수 자체 얘들아 봐봐.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만 좀 봅시다. 자, 1108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진다. 첫 번째는 소수, 두 번째는 짝수가 나온다.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라는 주사위 눈과 두 번째라는 주사위 눈으로 우리는 순서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뭐야? 소수 찾고 싶대. 소수의 개수 몇 가지야? 3가지. 자, 두 번째는 짝수가 나오고 싶대. 짝수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둘이 모여지면 돼. 곱하시면 총 9가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너무 쉽죠? 그쵸? 자, 그 다음 1110번 보겠습니다. 1110번 하려고 해도 될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역과 B 지역과 C 지역이 있는데 각각을 연결하는 다리가 2개 있고요. 여기는 3개 있고요. 자, 마지막에 위에 하나 더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잘 봐, 얘들아. 그럼 케이스가 2가지죠.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가는 녀석, 그치? 두 번째는 뭐야? A에서 C까지 바로 직행으로 가는 녀석이죠, 그치? 얘들아, 우리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치? B를 거쳐가는 거랑 B를 거쳐가지 않는 거랑 이거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이런 것끼리 경우의 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자는 거야. 자, 근데 A에서 C까지 B를 거쳐가려면 2개의 길과 3개의 길 중에 골라서 가야 되죠, 그쵸?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6가지. 근데 A에서 C로 가는 건 단번에 가는 건 몇 가지야? 1가지. 이렇게 되죠? 그럼 그 2개 뭐 하면 돼? 더하면 하면 되겠죠. 7가지. 이런 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 바로 156쪽으로 넘어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1129번 잠깐 볼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더했을 때 5가 되는 거랑 6이 되는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죠, 그쵸? 각각 따로 존재하겠죠, 그쵸? 그럼 이거 뭐 하셔야 돼요? 직접 구하셔야 된다는 거야. 더해서 5가 되는 케이스, 더해서 6이 되는 케이스 직접 구하셔야겠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봐봐, 그냥 쓸게요. 합이 5가 되는 거랑 6이 되는 거 그냥 찾아볼게. 그냥 직접 찾을게요. 1하고 4 있고요, 2하고 3 있어.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앞뒤로 뒤집는 것도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왜?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라고 돼 있죠. 맞니?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라고 해보자. 큰 주사위가 1번, 작은 주사위가 4번 나온 거랑
자, 큰 줄 사이가 4번 나오고 작은 줄 사이가 1 나온 건 다른 거잖아, 그치? 맞니? 그랬을 때 순서가 바뀐 것도 경우의 수에 포함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1, 5가 있어. 2, 4가 있어. 자, 3, 3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서로 바꾼다 하더라도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이거는 바꿔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이런 건 하나 취급하고 3하고 2, 그다음 1하고 죄송해요. 5하고 1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쵸? 자, 근데 민서야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그냥 9가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134번 잠깐 볼게요. 1134번. 자, 1134번 보니까 1부터 80까지 자연수 중에서 5와 7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 밑줄 치자. 5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개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134번이죠. 총 몇 개가 있죠? 80개에서 뭘 빼면 돼? 5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7의 배수가 되는 숫자들을 다 빼면 남아있는 숫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만 남아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5하고 7로 나누어 떨어진 거 다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첫 번째 볼게. 자, 민서야 80에서 5의 배수 되는 거 몇 개 있을까? 16개. 이해되셨나요? 나눗셈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7로 나누니까 11 되겠죠. 77까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하고 7의 배수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 몇의 배수야? 3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몇 개 있어? 2개 있죠. 5하고 5, 35하고 72개 있죠. 맞습니까? 아, 빼야겠다. 뭘 빼고 빼야겠다. 몇 개를? 2개를 빼야 돼. 근데 그 2개의 전체가 결국은 35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말하면 결국 최소공 배수를 뺀 거죠. 그쵸? 최소공 배수. 그치? 원준이 괜찮아? 자, 중학교 수준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면요. 1135번 보도록 할게요. 1135번. 자, 1135번 보면요. 자, 2x 더하기 y 더하기 g라고 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8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x, y, g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미지수가 2개인데 힌트가 2개 있으니까 풀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이런 방정식을 보통 얘들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힌트가 부족한 거를. 그러면 여기 만족한 거 사실 되게 많아요. 그치?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은 거야? 조건이 붙은 거야.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은 거야. 그러면 무수히 많지는 않겠죠. 얘들아 여기 그냥 실수 들어간다고 해보자. 어휴 들어올 게 많아요. 그쵸? 근데 자연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 개수가 몇 개로 줄겠죠. 이해됐니? 자 근데 이거야. 어디다가 먼저 대입해야 효율적일까라는 건데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개수가 높은 자연수부터 대입하세요. 알겠죠? 얘부터 대입하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x가 몇일 때, 1일 때, x가 몇일 때, 2일 때, x가 몇일 때, 3일 때, x가 4일 때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왜? 8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연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현호가 첫 번째는 y 플러스 z가 몇이 돼야 돼? 6.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4.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어이구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순서상 직접 찾아야죠. 찾자. 어떻게 돼? 1하고 5, 2하고 3, 그 다음에 3하고 6이죠. 죄송합니다. 2하고 4, 3하고 3, 그 다음에 4하고 2, 5하고 1 총 몇 개? 5개 존재하고요. 여긴 직접 찾아야겠죠? 1, 3, 2, 2, 3, 1, 3가지 1, 1가지 자 그러면 민서야 이 사건과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하셔야겠죠. 그쵸? 그럼 총 몇 가지? 9가지다. 자, 그 다음에 1138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보니까 뭐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얘들아, 잠깐 봐봐. 미지수가 여긴 없잖아. 그치? 여긴 상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자라고 했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자라고 했죠. 맞니? 그럼 a-b라고 하는 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만 누구보다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사실 이렇게도 필요 없어.
A, B 넣어서 절대값 했을 때 1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편하겠죠. 그쵸?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그리고 1139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슨 식? 세 번째 줄 보니까 중근이라고 하죠. 판별식 이용해서 만족하는 순서상 조건 찾는 겁니다. 직접 찾으셔야 돼요.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중학교 때 배운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중학교 때 물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쓰긴 했지만 그 전에 우리 제일 뭐가 먼저였냐면 직접 상황을 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것처럼 한 케이스를 직접 우리가 찾아서 경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가 될수록 이거를 찾는 게 힘들 거야. 왜냐면 계산하고 더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사건을 특정 사건마다 분류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울 거야, 나중에는. 알겠니? 요걸 잘해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배 법칙으로 넘어갈 거고요. 11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0번 보게 되니까 자,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100의 자리는 홀수이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돼? 자연수만 들어가죠. 그것도 1의 자릿수에. 그치? 맞니?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음이 아닌 정수가 들어가죠. 내가 말한 거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100의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죠. 1부터 9까지 들어간다는 거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 한 자릿수가 되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죠? 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0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는 뭐라고 말했어? 한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 홀수 몇 개 있어? 1, 3, 5, 7, 9 5개 있을 거고요. 자,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다. 자, 그럼 소수니까 뭐 있어? 2, 3, 5, 7 끝났죠. 4가지가 될 거고. 자, 1의 자리 숫자에는 정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마지막 줄에 짝수라고 돼 있네. 그치? 짝수는 얘를 만족해야 돼. 짝수 뭐 있어? 0부터 가능하죠. 그쵸? 0, 2, 4, 6, 8 5개가 되겠죠. 뭐 하시면 돼요? 곱해야겠죠. 왜 곱해야 돼? 111의 자리가 다 존재해야 우리는 세 자리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4번의 별표 2개. 1144번의 별표 2개. 1144번. 자, 주머니 AB에서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이 각각 들어있다. 자, 이렇게 할까? 얘들아, 그냥 편의상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왜? 어차피 1부터 6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주사위라고 생각할게. 자, 그런데 공을 하나씩 꺼낼 때 적힌 숫자를 얘는 뭐라고 하겠다? 얘는 A라고 하겠다. 얘는 뭐라고 하겠다? 자, B라고 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자, A 플러스 B 더하기 A 곱하기 B. 얘가 뭐가 되고 싶다? 홀수가 되고 싶은 거를 찾아라 이거야. 됐나요? 얘들아, 물론 너네가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얘들아 봐봐. 주사위 2개 던지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치? 그럼 얘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 6가지요. 얘도 몇 가지 있어? 6가지요. 이 2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하면 동시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곱해서 총 몇 가지가 있을까? 36가지가 있겠죠. 맞니? 근데 우리가 이 36가지를 다 대입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자, 홀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쪼개볼게. 이렇게 쪼개볼게. 됐어요? 이렇게 쪼개보자고.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서 홀수,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짝수 홀수가 되거나 홀수 짝수가 되거나 둘 중 하나죠.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이 새끼가 짝수가 되고 내가 짝은 무조건 이렇게 잡을게. 두 번째 홀, 얘는 홀 될 때 이렇게 좀 쓸게. 편의상. 알겠죠? 이렇게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B랑 A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형과 두 번째 뭐야? 홀짝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야. 이게 좀 더 편하지 않냐 이거야. 괜찮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알겠죠? 직접 해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잠깐 볼까요? 네, 밑에 필기하시면 좋을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으로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 구했던 방법 기억나? 여기 지수에다가 몇씩 더했어? 1씩 더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 6개였어. 괜찮니?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남아있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긴 하겠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구했어. 잘 봐. 2의 제곱이죠. 그럼 1이 있을 거고 2의 1제곱이 있을 거고 2의 제곱이 있겠죠. 맞니? 3의 1제곱이라는 건 1과 3의 약수로 나와 있겠죠. 맞니?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약수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두 줄, 여기는 세 줄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약수를 있어요. 6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원래가. 그러니까 띵 하고 나온 공식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은채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식화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어떠한 자연수를 x 이렇게 할게요. p, q, r이라는 소수로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지수가 x, y, z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자,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z 플러스 1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하자는 거야. 굳이 공식화하자면요. 알겠죠?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근데 나 이것도 궁금해. 약수의 합도 궁금해 나. 약수의 합도 궁금해. 약수의 합. 약수의 합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 3개짜리는 잘 안 나올 거고요. 요런 걸 기준으로 해보게. 2개로 소인수분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p의 1제곱 px제곱 곱하기 1 더하기 q의 1제곱부터 더하기 이제 q의 y제곱까지 합. 둘이 곱하면 이게 약수의 합이 됩니다. 이게 합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은채야, 얘도 그냥 괜히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사실은. 그치? 공식이 존재한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그 이유가 복잡할 때는 내가 증명을 잘 안 해주는 편인데요. 요 정도는 괜찮아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아까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표를 만들면요. 1이 있고요. 2의 제곱이 있고요. 2의 1제곱이 있고요. 2의 제곱이 있고 1이 있고 3이 있다고 해볼게요. 괜찮니?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약수 6개를 구하려면 얘네를 곱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내가 얘 제목을 뭐라고 했어? 약수의 합이라고 했죠. 그럼 봐봐. 얘를 여기다가 분배한 것들을 더하거나 얘를 여기다가 분배한 것들을 더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해?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맞니? 그럼 결국은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거를 가로로 한 다음에 뭐 해버리면 돼? 그냥 곱해버리면 그게 약수의 합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수의 합의 공식을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네, 필기해주세요. 네, 책엔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없는데요. 나중에 고2 때 대수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언급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냥 알려주긴 할 거야. 물론 나중에 고2 때도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분명 까먹을 테니까. 고1 때는 이거 활용해서 문제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혹시나 하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1145번은 뭐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1147번 봐. 1147번. 168과 252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라고 돼 있죠? 이거 밑줄 치고 적으세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이 개념은 사실 초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야?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치? 그거의 약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원장님 괜찮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여러 개 할 게 있는데요. 여기는 없네. 왜 이 문제가 없지? 자, 필기합시다. 어디다 필기하냐면요. 이건 책이 없습니다. 154쪽에 필기하자. 154쪽에 개념 노트 옆에 잘 있죠?
학교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난잡수. 무슨 말이냐면 자, 본인 거를 제외하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잠깐 아니 얘들아 난 필기할 시간 줄게. 자,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A의 가방은 스몰 A고요. B의 가방은 스몰 B라고 할게요. 얘네가 가방을 가져갈 건데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고 남의 거를 가져갈 거야.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맞니? 한 개 있죠? 네. 처음에 2명일 때는 한 개 있어요. 괜찮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번에 3명 해볼게요. 얘는 몇 개 있을까요? 자, 3명이죠. 몇 가지 있을까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한 명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0이겠죠? 몇 가지일까요? 2가지예요. 이렇게 가져가거나 맞니? 아니면은 요렇게 가져가거나 2가지밖에 없다고요. 이해됐니? 2가지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4명이 되는 순간 이거를 직접 찾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가지치기라고 하거든요. 가지치기. 자, 이렇게 해볼게.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아, 그래. 3명일 때 이렇게 해볼게. 그럼 처음 얘가 A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B를 선택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뭐를 선택해? C를 선택하거나 A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맞아? 다른 경우가 없잖아요. 그치? 두 번째, 얘가 C를 선택할 때 얘가 뭐를 선택해야 돼? C를 미안, 미쳤나봐. 뭐를 선택해야 돼?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2가지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4명이라고 한번 해보자. 봐봐. 그럼 3명일 때 이거는 그나마 우리가 인원수가 별로 안 되니까 가지치기가 선 그려 살 수 있잖아요. 그치? 맞아? 자, 4명이 된다고 하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이대로 못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여기 B 해놓고 그럼 얘가 뭐 가져갈 수 있어? 뭐 가져갈 수 있죠? A 가져갈 수 있고 C 가져갈 수 있고 D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여기 또 갈라치기 하고 다 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럼 여긴 2이죠? 여긴 9가 돼요. 근데 문제는 너네 그냥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 그치? 그럼 뭐가 규칙성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요. 봐봐. 얘네 2개 더한 거에다가 위에 거 곱하시면요. 다음 거 경우의 수가 나와요. 확인했니? 자, 빨간색 보세요. 얘네 둘이 더하고 거기다가 위에 인원수 곱하시면요. 얘가 나와요. 맞니? 자, 하나 더 해볼게. 그럼 노란색으로 해볼까? 5명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5명은요. 둘이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인원수랑 곱하게 되면 몇 개가 돼? 44개가 되죠? 이게 5명일 때 난잡수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수능에도 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얘들아 이거 찾는 정의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A, B, C, D 한 다음에 가지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 실제로 수능에서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수능에서도 얘가 나올까 말까 안 나와요. 알겠죠? 나와봤자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주시면 좀 괜찮겠다. 근데 못 외우겠다. 그럼 요거 더해서 곱하면 그 다음 게 되고 더해서 곱하면 그 다음 게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한번 필기해볼까요? 네. 이거 밑에 써주세요. 본인 거 제외하고 선택한다는 경우.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149번 보도록 할게요. 약수의 개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 720의 양의 약수 중에서 밑줄 치자, 동그라미 치자, 짝수의 개수라고 돼 있죠. 짝수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720이라는 걸 소인수분 해보자. 그럼 현우가 어떻게 돼?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3의 몇 제곱? 제곱이야? 그 다음 5 몇 개야? 그럼 되냐? 2의 4제곱이지? 이렇게 되죠. 아니?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그렇게 문제에서 뭘 찾고 싶대? 짝수의 개수를 구하죠. 그럼 둘 중 하나야. 봐봐.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홀수를 빼는 거죠. 아니면 정말 짝수를 찾는 거죠. 그쵸? 어떤 게 편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내가 2를 하나 제외해 볼게. 왜냐면 짝수라는 거는 반드시 2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쵸? 맞죠? 그러면 짝수에 반드시 포함하는 그 2 하나를 내가 빼버리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2를 빼버리게 되면 은채야 괜찮아? 눈이 약간 살살 어디 가려고 해. 자, 2의 세제곱이고요. 3의 제곱이고요. 5의 1제곱이에요. 맞니? 그럼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자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몇이야? 2가 되죠. 맞니? 그럼 몇 개입니까? 24개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요 녀석의 구한 약수에다가 마지막에 아까 빼버렸던 뭐만 곱해져 버리는데 2만 곱해져 버리면 무조건 뭐가 돼요? 2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이든? 그치? 아, 그러면 짝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숫자를 하나 빼고 뭐 해버리자? 약수의 개수를 구해버리자라는 거야. 현영이 괜찮아요? 그럼 결국 몇 개가 돼? 24개가 되겠죠. 따라오셨나요? 짝수라는 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 하나를 빼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마지막에 2를 다시 곱해져 버리면 모든 수가 다 짝수가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몇 개다? 24개다. 뭐 홀수를 빼든 바로 짝수를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좀 더 선호해서 그런 겁니다. 은상이 괜찮아? 눈이 마틴이 갔는데? 찢어버린다.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1152번 볼 건데 별표 3개.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똑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봐봐, 내가 1,000원을 낼 거야. 자, 내가 1,000원을 낼 때 100원짜리 10개를 낼 수도 있고요, 500원짜리 2개 낼 수도 있고, 1,0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지불 방법에서는 이게 다 다른 케이스야. 100원짜리 10개를 내던, 500원짜리 2개를 내던, 1,000원짜리 하나를 다 다른 거죠. 근데 지불 금액은 뭐냐면 최종 결과가 1,000원이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00원짜리 10개를 내든, 500원짜리 2개를 내든, 1,000원짜리 하나를 내든 이건 다 똑같은 케이스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더 경우의 수가 많을까? 요 녀석의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자잘하게 다 볼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5만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그걸 구분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는 구분하지 않고 최종 금액만 맞으면 내가 그냥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가 누구보다 지불 금액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 이 경우의 수를 A, 요 경우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알겠니? 경우의 수가. 자, A, B라고 딱 돼 있네. 자, 근데 문제 조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1,000원짜리가 2장 있대요. 2장. 이렇게 동그라미 할게요. 500원짜리가 3장. 3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몇 개 있대? 3개.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할까? 지불 방법부터 할게요. 지불 방법. 자, 그러면 봐봐. 이걸 생각하는 거야. 잘 봐. 내가 1,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돈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안 낼 때 있죠. 1,000원일 때 있죠. 2,000원일 때 있죠.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 1,000원일 때. 괜찮아?
두 번째는 내가 500원짜리로만 돈을 낸다고 했을 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없을 때 500원, 1000원, 1500원. 그러니까 이 개수에다가 1씩만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몇 개가 돼? 4개가 되겠지. 자, 그럼 100원짜리도 해보자. 봐봐. 빵원 낼 때 100원, 200원, 300원 낼 때 총 몇 가지 경우 있어? 4가지 경우 있겠죠. 맞니? 그럼 내가 돈을 낼 때 1000원과 500원과 100원짜리 섞어서 내잖아, 동시에. 그치? 그러니까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겠죠. 그치? 그럼 곱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봐봐. 내가 1000원짜리 2개 내고 500원짜리 빵, 100원짜리 빵개 낼 수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 경우 안에 누구도 들어있어? 빵개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케이스는 빼야지. 그거 하나는 빼야지. 돈을 안 낼 수는 없잖아. 그치? 먹튀는 안 돼요. 알겠죠? 100원이라도 내야 돼. 알겠니? 내가 지금 이 금액으로 5,000원을 맞춰서 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을 때 돈을 얼마큼 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내야 돼. 문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한다. 빵원은 지불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애초에. 그치?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하나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너네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이거 표 만들어서 했어 원래. 올해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봐봐. 자, 500원짜리가 있고 뭐 10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다. 뭐 한 개 이렇게 직접 했어. 너네 실제로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경우의 수의 고배 관계를 이용해서 풀자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한영이 괜찮아? 중학교 때 실제로 이렇게 풀잖아요. 서술형에서 빵점 나와요. 왜?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원래는. 중학교 때는 야, 이 허접들아 너네는 직접 다 세 이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너네가 배운 게 있으니 고배 관계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시오 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는 이 값은 현우가 빨리 계산해줘. 몇이야? 47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지불 금액은요. 옆에 써주세요. 자, 환전. 작은 단위로 꼭 환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 안에는 2,000원을 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쵸? 1,000원짜리를 2개 내거나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짜리를 2개 내거나. 그쵸? 왜니? 따라오셨어요? 근데 얘는 그 다양한 방법을 그냥 한 가지로 통치겠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 금액을 구할 때는 뭘 해라? 작은 단위로 꼭 환전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100원부터 1,600원까지 낼 수 있는지를 자잘하게 확인하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야. 500원짜리가 3개 있잖아요. 그쵸? 500원짜리가 3개 있죠? 그럼 나는 1,000원짜리로 500원짜리로 바꿀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1,000원짜리를 다 500원짜리로 바꾸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은채야, 얘를 500원짜리로 쪼개면 총 몇 개가 돼? 4개가 되죠? 그러면 500원짜리를 총 몇 개로 보겠다? 7개로 보겠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봐봐. 500원짜리로 돈 낸다고 했을 때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내가 말했던 뭐 1,000원이라는 게 여기에도 중복이 되잖아. 그치? 맞아요? 여기도 중복이 되잖아. 그치? 근데 얘를 다 500원짜리로 바꾸게 되면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3,500원의 경우의 수가 딱 한 개밖에 안 생겨요. 봐봐. 요걸로 그냥 돈 계산한다고 해볼게. 500원도 되고요. 1,000원도 되고요. 근데 1,000원이 몇 가지야? 2가지가 생기는 거야. 맞죠? 500원짜리 2개 낼 때랑 1,000원짜리 하나 낼 때랑 구분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1,000원짜리를 다 500원짜리로 바꿔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500원짜리 그냥 1,000원, 1,500원, 2,000원 이거 경우를 하나로 다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다 환전하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따라오셨어요? 자, 근데 선생님 더 작은 100원이 있는데 왜 100원으로는 안 쪼개요? 100원은 3개밖에 없죠. 100원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치? 100원이 만약에 5개 있었으면 500원을 다 100원으로 쪼개셔야 돼요. 알겠니? 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10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죠? 그럼 돈을 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100원, 200원, 300원 바로 500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400원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100원까지 다 쪼개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환전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가 충분할 때 작은 단위로 바꾸는 거야. 알겠니? 그럼 만약에 50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보자. 이거 환전하면 돼? 안 돼? 환전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봐봐. 환전할 수가 없을 때는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이 서로 어때?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3개니까 이렇게 되고 100원짜리가 몇 개 돼?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은 똑같아요. 자, 8개 있죠? 8개 있죠? 얘는 몇 개 있어? 4개 있죠? 곱해야겠죠? 근데 현우가 몇 개 빼야 돼? 하나는 빼야죠. 빵우는 빼야지. 그럼 총 몇 개가 돼? 아, 이 새끼는 31개가 되는구나. A, B 각각 다 구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에서 B 빼라고 했으니까 현우가 몇이야? 16이 되겠죠.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자, 왜 환전해야 되는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좀 헷갈리시면 직접 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때처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워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이상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이 문제. 또 이거 생각하면 된다. 이대로 우리가 금액을 찾았을 때는 1,000원, 2,000원을 낼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환전하게 되면 1,000원과 2,000원을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쪼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보자.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1,000원짜리가 한 장 있어. 500원짜리가 4개 있어. 100원짜리가 10개 있다고 해보자. 그래 5개 있다고 해보자. 봐봐. 100원으로 500원 나타낼 수 있죠. 500원 2개로 1,000원 나타낼 수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다 얼마짜리로 바꾸는 거야? 10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로 바꾸고 이거 얼마 실제로? 1,000원, 2,000원, 2,500원이죠. 그쵸?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25개가 되죠. 그럼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이 몇 개야? 26개지. 근데 빵을 빼야지. 그쵸? 그럼 얘는 100원부터 2,500원까지 나타낼 수 있는 개수가 총 25개구나. 여기다 합치면 돼요. 여기 됐어? 근데 이거는 다 환전이 가능할 때지,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하나면 그게 안 되죠, 그쵸? 왜 비웃었어? 35. 동영상 올리면 싫어 눌러주세요. 잡아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55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알겠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한글로 쓰잖아요. 공원이 영어로 뭐야? 이 버터먹은 말을 하지 마라. 파크. 알겠지? I 파크. 그래서 B. 서점 영어로 뭐야? 오케이. 미국 몇 번 갔어 너? 3번 갔어?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 뭐 이렇게 있죠? 똑같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공원에서 출발하여 서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잘 봐야 돼. 자, 내가 공원에서 서점까지 가고 싶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 마지막에 같은 지점은 2번 지나가지 않는다 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가자. 자, 공원에서 A를 지나 서점으로 갈 수 있죠. 아니? 두 번째, 공원에서 A를 지나 B를 지나 서점으로 갈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공원에서 B를 간 다음에 A를 가서 서점을 갈 때가 있고요. 마지막에 공원에서 B를 간 다음에 바로 서점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죠. 아니? 이런 걸 다 쪼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나 이거 계산 안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서로 다른 영역이 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똑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지만 우린 영역을 구분해야 되니까 맞닿는 거는 피하자 이거야.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많이 맞닿는 녀석을 먼저 색칠하는 거야. 기본은 이거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치면 되잖아, 그렇지? 아니?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많이 맞다는 거. 여기다 칠할까요? 세 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다 칠하자. 두 가지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여기 원래 한 가지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다 칠했던 파란색을 여기다 또 칠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겠죠. 맞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가 되니까 이거를 뭐 하시는데 곱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159 별표 3개. 혜정이 답 나왔지? 몇 개? 설명할 수 있어요? 감입니까? 설명 좀 힘든가요? 오케이, 설명은 좀 힘든 걸로. 자,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냥 방금 배운 대로 그냥 해볼게. 자, 우리 ABCD 순서대로 그냥 칠해보자, 깔끔하게. ABCD 순서대로 그냥 칠해볼게요. 자, 처음에 당연히 네 가지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 이제 세 가지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몇 가지가 될까? 몇 가지가 될까요? 세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럼 D는 몇 가지가 될까? 자, 여기서 고민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었죠? 할 때. 그쵸? 그럼 봐봐. A 칠했고, B 칠했고, C 칠했죠. 잘 봐. 집중해. 그럼 내가 D 칠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걸리는 게 있지 않아? 봐봐. 왜냐면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이라면 혹은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이라면 D에다가 칠 수 있는 색깔의 수가 각각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빨주 노하고 여기다 칠할 때랑 빨주 빨 해도 상관없잖아. 빨주 빨이라고 했을 때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 같아? 다르죠? 맞니?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케이스를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A랑 C가 같을 때 A랑 C가 색깔이 같을 때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될까? A랑 C랑 색깔의 개수가 다를 때 이렇게 구분해서 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자, 파란색 할게요. 자, 네 가지, 세 가지 잘 봐. C가 몇 가지냐면 A에다가 칠한 거를 그냥 그대로 칠할 거잖아, 그치? 그럼 얘 한 가지야 그냥. 왜냐면 내가 A에다가 먼저 칠할 거잖아, 그치? 먼저 칠한 것만 C에다가 칠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 괜찮아? 자, 그러면 봐봐.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봐봐. 빨주 빨인 거잖아, 그치? 네 가지 중에 빨간색하고 주황색 썼잖아, 그치? 맞니? 맞아요?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겠죠. 봐봐, 네 가지가 있어. 빨주 칠했어. 그럼 여기다가 원래 두 개 칠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칠한 거 또 칠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게요. 둘이 다를 때 그러면 4, 3, 2가 맞는 거지 이제. 그럼 진짜 원래 4, 3, 2, 1이죠, 그치? 근데 여기다가 칠한 걸 여기다 또 칠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가 돼?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를 곱하고 현우가 파란색, 빨간색은 서로 뭐 해야 돼? 더해야겠죠, 그쵸? 그럼 36가지, 그 다음 몇 가지냐? 48가지. 이거 둘이 더하면 몇이야? 84가지. 현욱이가 이렇게 풀었을까?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처음에 너네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4, 3, 2, 2 해도 돼. 근데 그렇게 4, 3, 2, 2 했을 때 뭔가 이질감을 느껴야 돼. 그 이질감이보다 얘네들이 같거나 다를 때 생긴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라고 안 할게.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네요. 그냥 확인해볼까? 없네요. 자, 좀만 쉬었다 갈게요.